네, 안녕하십니까. 투벤저스 김우정 기자. 네, 스마트튜브 김학년 수장입니다. 예, 일시적 조정일까요? 폭락의 조짐일까요? 부동산 거래 빙하기를 맞아서 서울 시내 뉴타운 유망주 중에서도 일부 호가가 조정된 사례가 있다고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학년 소장님 모시고 이 혼란한 부동산 시장에서 암중모색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선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1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큰 변화가 온 것은 없고요. 그냥 전 정책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책 자체가 규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완화 정책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거래량이 급감한 것들, 실제 시장이 조정되기 시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시장의 경착력을 좀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좀 어떻게 보면 긴급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좀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들이 반응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을 이렇게 좀 일별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규제 지역 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영향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실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한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승 하락을 논하기에 너무 부족한 통계량이라서 저희 거의 지금 극단치들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9월, 10월이 600건 전후예요. 사상 최저 거래량이거든요. 사상 최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는 한 10,000건 전후였었고 많게 거래될 때는 2만 건 가까이 거래된 적도 있었었는데 1,000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00건 정도가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면은 극단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갱신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금매물이 거래되는 게 있는데 양쪽에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의 일상적인 거래가 나와야지 그것들 일반적인 정상적인 통계를 볼 텐데 지금 신고가 부분들이 거래되는 것들 보면은 아직도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금매물 위주로 거래되다 보면은 폭락했다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에서 볼지에 따라서 이 기사의 논조가 바뀌는 것들처럼 좀 정확히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규제 지역을 풀므로써 규제 지역 푼 지역들만큼은 정상적인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처럼 많게는 2만 건까지 거래되던 거래량이 지금 뭐 1,000단위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600건.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뉴타운은 오히려 더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뉴타운 일부 지역에서 좀 호가가 내린 물건들이 일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특정 뉴타운의 특정 물건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어떻게 보신다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의 지금 뭐 거래라든지 호가 뭐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금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것들, 신고가 위주로 거래되는 것들은 실수요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나는 그 입지,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매물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혹은 신규 분양을 받았던지 아니면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라도 팔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신고가 아니라 급매물 위주로 거래, 급급매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락하는 지역처럼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실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당장 팔아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사업이고 지금 당장 실입주하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입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당장은 투자 상품이거든요.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실거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투자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팔 것 같고, 예, 그리고 당장 유동적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세가 조정이 된 것이 맞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2021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조정이 많이 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고, 그렇죠. 그걸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쫙 일별하기는 어렵지만 입지라든지 어떤 기존에도 가치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뉴타운이 30여 개가 있는데 지금 뉴타운이 다 입주가 끝난 뉴타운들이 있고 기름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이나 은평 뉴타운처럼 시범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시범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뉴타운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분양 물량이 남았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양을 할 물량들이 남은 뉴타운들은 2021년도 시세보다는 대부분 다 조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원래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시세가 높았던 한남 뉴타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한남 뉴타운은 작년에 매물이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었다가 간혹 나오는 게 이 초기 투자 금액, 이게 실제 총 매가가 아니라 그냥 사두는 금액이에요. 돈 더 들어가죠 나중에. 20억 이하는 아예 없었었고 30억, 40억 이런 물건들만 몇 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평대, 30평대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었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매물들 중에서 10억대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이제 호가로 보게 되면은 그 어차피 프리미엄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10%대 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매물이 없다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면은 좀 조정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시세가 저렴한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신림 뉴타운, 상계 뉴타운에서도 호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이제 물건이 있긴 했는데 이제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3억에서 5억 정도 했었거든요. 이 프리미엄 사고 주고 사는 것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원 육박했다가 최근에 다시 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 대비는 올랐지만 작년에 고점 대비는 좀 조정된 물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 뉴타운들 아니면 좀 중저가 뉴타운들 모두 다 조정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뉴타운 중에 대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그곳에도 물론 실제 거래는 아니고 호가긴 하지만 작년 고점 대비 낮아진 물건이 나왔다는 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입지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인을 좀 그래도 내의주시 하면서 뭐 투자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부에는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남 뉴타운도 그 이른바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도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 그러면 뉴타운 전체가 이제는 정말 재정비 사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조정되면 어떻게 보면 새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아가지고요. 요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남 뉴타운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워낙 비쌌던, 그러니까 2003년도에 처음 지정된 이후로 한 번도 싼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긴 했지만 거의 뭐 논스톱으로 상승을 했었고 지금 평당 1억 정도 전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매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매물이 없었던 시장이었었고 이제서야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행인 것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반 한남 뉴타운을 선망으로 생각했던 잠재 수요층들한테는 기회가 온 것이 일단 저는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남 뉴타운이 총 5개 구역에 있었는데 1구역은 박원순 시장님 때 집권 해제가 됐었고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미 다 지정은 돼 있었고요.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거기 이제 보강동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재척이 돼 있다가 이번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계가 이제 변경이 돼서 완성이 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남 4구역까지 완벽하게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것들이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구역은 이미 시공사 선정이 돼 있고 현대건설로 최근에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르지오 대우로 시공사 선정이 됐고 이제 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다음 단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고 4구역이 끝나게 되면은 가장 입지의 대장이라고 하는 5구역이 이제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이 동 전체가 뉴타운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지역은 한남 뉴타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뿐만이 아니라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대적할 수 있는 강북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 대단지라는 것들. 그래서 여유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물이 나왔을 때 이것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물건은 아니라 내가 실제 입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매물이 하나도 없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어차피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좀 뉴타운들 초반에 시작했을 때 뭐 피가 몇천, 몇억 이런 단계로 생각하지 않고 원래 그냥 나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비쌌고요. 앞으로도 비쌀 예정 아니겠습니까? 더 비싸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매물이 없다가 나왔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인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뉴타운이 굉장히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입주해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뭐 입지라든지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중저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지금 그래도 좀 비교적 합리적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좀 물건들이 나올 텐데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추정을 하기가 쉬워요. 전세 가격도 있고 매매 가격도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 동에 이 정도 층, 이 정도 타입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하는 시세들이 있는데 이 뉴타운 매물들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매물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동호수 추첨을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 어떤 층, 어떤 타입을 갈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산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선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실제 입주하지도 않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상품들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쌉니다. 싼 뉴타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시세가 올라온 것들이 있고 2020년도랑 2021년도에 거래된 그런 이제 매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이제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지금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좋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냐는 내가 샀는데 시세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빠졌다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이게 종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지 지금 사는 것들이 미래 가치 따졌을 때 저는 하락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한 10년 정도 후에 아무리 늦어도 입주를 할 텐데 지금 산 가격보다 10년 후에 가격이 빠져 있을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죠. 애초에 뉴타운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당장 뭐 내년에 들어가는 물건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라는 게 거의 10년 이상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의 시점에 지금 산 가격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입지가 안 좋은 거거든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지가 아니라 대부분 다세대 빌라 밀집 입지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런 골목도 있어요. 불이 났는데 소방 도로가 없어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주거 환경이 네. 좋지 않은. 지금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상계도 그렇고 신림 뉴타운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싹 밀고 정말 깨끗하고 넓은 도로들과 깨끗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화점 쇼핑 시설들이 들어와요. 이 구역도 마찬가지고 3구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늦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상업시설에, 좋은 도로에, 그다음에 뭐 좋은 자연환경에 이런 것들을 미래 청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미래 가격이 훨씬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 뉴타운이나 상계 뉴타운이 지금 서울 뉴타운 중에서 제일 저렴한데 그 지역들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미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시장은 안 좋긴 한데 뭐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관여도가 높아야 되고 비용도 아까 말씀드린 베팅을 하는 개념들이 있고 금액도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좀 더 들어가는데 이게 실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에서 좀 어떻게 묻어두는 투자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니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일반 아파트 금액보다는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 완성된 상품을 놓고 보면은 이쪽이 더 비싸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가시화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좀 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공부가 되신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뭐 특정 우리가 동네를 뭐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혹시 개 중에 좀 눈여겨볼 당연히 뭐 한남은 대장 지역이니 그렇다 치고요. 네. 그런 뉴타운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경제적인 수준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걸 일단 무시하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비싼 지역들이 있어요. 비싼 지역들은 왜 비싸냐면요. 수요가 많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급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예, 1구역부터 그러니까 1지구부터 4지구까지가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여기는 다른 뉴타운들은 다 산이에요. 대부분 다 산인데 여기는 완전 평지예요. 한강이 딱 붙어 있고 완전 평지에다가 이미 지금도 블럭이 다 딱 정사각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한남 뉴타운이 이번에 4구역도 마찬가지고 2구역도 마찬가지인데 30층이 없어요. 다 20층대 그 이하거든요. 왜냐면 남산 자락이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유일하게 50층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런 뉴타운급 지역에서는. 그래서 평지에 50층이면은 일단 강남에 봤을 때 강남 분들도 위로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상품들이 나올 거거든요. 쾌적하고.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기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물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거긴 또.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목동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인 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갈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거의 동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싼 입지들이 있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입지들이 강남 쪽인데 노량진 뉴타운이 있습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하나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구역하고 6구역이 지금 2주를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이거든요. 2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 단지라도 입주를 하게 되면은 시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거의 시세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흑성 뉴타운, 거기도 굉장히 좋은 뉴타운인데 반 정도 입주했거든요. 아크로 리버 하임이라고 하는 흑성 뉴타운 7구역이 호가가 27억, 30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20억대 중반 내려왔어요. 그럼 거기가 그 정도로 가면은 노량진 뉴타운도 충분히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입지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한 단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상위권 뉴타운들입니다.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이제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요 정도는 경제력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물건들이 나올 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이미 비싼 거 다 알고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없는데 그 외 뉴타운들이 좀 살짝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아파트를 사시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오긴 했지만 나는 정말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 저평가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뉴타운들을 한번 쫙 검토해 보시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림, 뭐 상계, 뭐 부가연, 방화, 뭐 기타 등등 더 있거든요. 그 뉴타운들 한 번씩 다 한번 훑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지금 워낙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금리 문제도 있고 지금 건설사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뉴타운 뭐 사업도 당연히 뭐 저마다 진행 상황이 제각각이니까 다르겠지만 혹시 이런 사업 진행에 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둔촌주공 사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촉발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반적인 PF는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울 정비 사업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둔촌주공 사태였거든요. 4개 시공사가 시공을 중단해 버렸었잖아요. 꽤 몇 개월 동안. 예, 그것 다 결국은 이제 건축비 부분들이었던 것들인데, 근데 둔촌주공 사태를 좀 면밀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둔촌주공 아파트는 2년 전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정비 사업 중에서 뉴타운급 단지라고 하면은 아니면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PF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양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타운 중에서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이런 단지들, 구역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도 부담은 안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비 사업이긴 한데 좀 입지가 안 좋거나, 근데 그리고 또 가격이 좀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조건이거나 그런 것들 빼고는. 근데 이제 뉴타운들은 대부분 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서 분양가가 높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장에 어떤 그런 분양 관련된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짚어주셨고요. 그 재건축 얘기 나온 김에 또 최근에 보니까 대치동 은마라든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처럼 재건축 굉장히 유망주들이 잇따라 순풍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마 아파트는 최근에 이제 좀 신저가 단기적으로 나왔다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닿았던 단지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니까 20억대가 다 넘어갔다가 10억대 매물이 나와서 실제 거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억이 깨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그 실제 팩트가 맞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오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 아파트들, 이제 80년대 아파트들, 70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차, 50년차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습니다. 음마 아파트가요, 2010년도 전후로 해서 14억, 15억 찍었다가 2012년도에 폭락을 했거든요. 7억대, 8억대까지 찍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으로 꺾였단 말이죠. 근데 그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서 27억이 됐거든요. 근데 27억 됐다가 지금 20억이 내려갔잖아요. 안 올라갈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17억이 나올 수 있고 16억이 나올 수 있는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27억, 30억까지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그때도 비쌌어요. 음마 아파트는. 예전에도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는 또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올라가면 비싸다고 하고 빠지면 또 폭락했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제가 24년째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5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음마 아파트는. 근데 음마 아파트가 대치동에 또 대장도 아니에요. 또 그러면 뭐 미도도 있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쌍용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음마 아파트가 워낙 단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지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는 아파트고요. 그냥 언제 어떤 상품으로 재건축하냐가 문제인 것들이고 원주민들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얼마든지 내고도 재건축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어서 다만 좀 좋은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하려고 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조정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14억이었는데 샀는데 물린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7억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그분들 안 파셨을 것 같아요. 27억까지 갔죠. 또 2배가 됐거든요. 그 가격보다. 예, 결국은 갖고 계시면 재건축할 때쯤이면 당연히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지이고요. 저는 목동이 서울에 있는 재건축 구역 중에서는 제일 완성도가 높은 구역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완성도가 높은 신도시였었고요. 기존에도 이미. 예, 그러니까 1987년도 전에 다 입주를 했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문에 탄생한 아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공항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밭을 딱 정리를 한 거니까. 근데 정리할 때 다 주거로만 채웠단 말이에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래서 지금도 완성도가 높은 단지고 목동 아파트가 유일한 단점은 낡고 주차장이 좁고 지하 주차장이 없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만 바뀌게 되면은 뭐 거의 강남급 이상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은 끝에 이제 시작을 끊게 된 것들이고 이제 안전진단 상태에 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통과할 텐데 지금이 초기예요.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올해하고 내년은 또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거래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또 토지거래 허가 그걸 또 묶였어요. 그럼 실거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된 것들이고 실거주가 되지 않은 분들은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커요.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수요가 적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거나 아니면 또 진도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지이고 강남권보다는 낮겠지만 시세가 강남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구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몸탱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간 건 또 나쁘지 않은 기회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거긴 또 학군이 좋으니까 내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보니까 이렇게 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렇게 덩치가 큰 곳은 진행이 좀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와 달리 좀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요새는 이렇게 자그마한 좀 규모의 정비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 사업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나 정부의 도움이 있어도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조합 자체적으로 내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상품이고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의견통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은 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 해갖고 와서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 여러 가지 모델이 통하는군요. 왜냐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단지의 사업성이 높다는 것들이고 거기에 이제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 새 아파트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새 아파트 공급량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도 공급 피크 찍고 2021년도, 2022년도 2만 세대예요. 한 4만 세대 전후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올해 내년까지도 2만 세대 거고 2024년 되면 만 세대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간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경기도권의 신도시, 이게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도 한 5년 7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급하게 빨리 새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적당한 조건만 되면은 새 아파트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조그만 구역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가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적률로. 사업성 높여줄 테니까 빨리 진도만 나가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 모아타운 희석통합 기획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좀 다른 이슈긴 한데 국토부 장관님도 서울시장님도 차기 대권 주자잖아요. 뭔가 또 실적을 만들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아마 정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좀 의지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다른 좀 정책들보단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일종의 좀 긴급 공급 정책으로 지금 그렇죠. 실시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이야 뭐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서 거래량이 아주 절벽이니까 눈에 덜 띄는 것 같습니다만은 불과 2, 3년만 있으면 공급량이 확 줄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도 줄었고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급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서울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급할 방법도 없고요. 정비 사업밖에 없는데 그건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신도시를 또 얼마나 빨리 공급하는지, 신도시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얼마나 빨리 개통하는지 그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뭐 리모델링, 뭐 소규모 정비 사업들, 그걸로 아마 사이 틈새 시장들을 채워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서울 내에서 새 아파트 공급 방법은 재정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규모랑 관계없이 재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타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 관련 말씀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짚어주긴 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중간중간 체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투자 관련해서요. 요거에 대해서 좀 주의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은 딱 시작을 해서 한 번에 싹 끝나는 경우는 단 한 단지도 못 봤어요. 늘 이해관계가 있고요. 특히 단지가 입지가 좋거나 단지의 사업성이 좋으면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뭔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그냥 다 부신 다음에 동별 추첨을 간단히 했는데 맨 앞동, 특히 한강변 같은 경우는 한강 맨 앞동 프리미엄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상가로 받았으면 됐는데 상가 분들도 단지 상가 받는 것들보다는 그냥 세대 일반 아파트를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작아요. 그래서 또 조합수가 또 많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따질 부분들이 많아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기 살던 임차인 분들이 워낙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9가구 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입주권이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8세대는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원주민들이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많이 못 내기는 경우 청산해드려야 되는데 청산 또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쉽게 가는 정비 사업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예상했던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사업성이 뒤틀어져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둔촌중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비 사업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재개발이든 재정비든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든 지금 주체가 누구고 지금까지 진도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 추진세력들의 의지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또 이해 관계들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싸다고 사시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좀 리스크가 없는 것들 선택하시는 것들이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속 시끄러울 바에야 이렇게 정비 사업이 예정된 곳 인근에도 구축 아파트 중에 그래도 좀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투자한다든가 그거는 좀 어떨까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왜냐하면은 정비 사업은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그 뉴타운 지역 주변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홀로 아파트들이었잖아요. 근데 정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요, 그냥 대단지 아파트 촌 신도시 중에 한 아파트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론 뉴타운이나 정비 사업 재개발로 인한 새 아파트보다는 시세 상승률이 낮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상품 가치도 있지만 입지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한번 바깥 하시는 것들도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거는요, 주변이 정비 사업이 다 된다는 조건 하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지금부터 나홀로 아파트이기만 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나홀로 아파트이기만 한 아파트들은요, 시세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싼 아파트들은 싼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입지가 좋아진다. 입지가 좋아지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도 입지가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지금 괜찮은 구축 아파트들, 꼭 신축 아니어도 돼요. 예, 구축 아파트들도 기회가 온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귀한 손님 오셨으니만큼 또 이런 질문 제가 항상 드립니다. 요새 워낙 시장이 혼돈이고 한짝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충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올해는 이제 벌써 끝나갑니다만은 뭐 내년까지 지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도 여전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내년 초반, 아니면 내년 뭐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해드리긴 하는데 전체 평균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맞출 능력이 없고, 그거는 이제 거시 경제를 하시는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하실 얘기인데, 저는 이제 개별 상품만 보고 이제 놓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실제 시장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시 경제도 봐야 되고 심리 요인들 따져보시는 게 맞는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아마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절대량이 있는데 공급 물량이 적어요. 이런 지역들은 하락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물도 많고 신규 입주 물량도 많아요. 그러면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단기간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발라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들인데, 특히 이런 경제 전반적인 위축이 오게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또 일자리 많은 지역들로 옮기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택 수요도 분명히 줄고요. 그다음에 또 주택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상한수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은 좀 경제적인 위축과 함께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아마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다 빠지고 다 오르고 이런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려보는 것들이죠. 네. 네, 오늘 김광엽 소장님과 뭐 재건축 재개발 포함해서 뉴타운부터 뭐 내년 부동산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투밴드 스페셜이 구독자분들의 부동산 재테크,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밴드스 김우정 기자, 네, 스마트 튜브 김학년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